이번 시간에는 채소죽, 그다음에 가지볶음, 생선구이, 된장찌개를 하는데요. 이건 가을철 됐잖아요. 그래서 건강식에도 좋고 소화도 잘 되는 요리를 한번 준비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채소죽을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제가요, 쌀을 불렸습니다. 그래서 충분하게 2시간 정도 불렸고요. 이거 그냥 쌀로 그냥 하시면 안 되고 분쇄를 살짝 해주셔야 돼요. 쌀 하나에 한 2톨 정도 날 수 있게끔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여기 보시게 되면 당근 좀 다져졌고요. 그다음에 양파 다져놨고요. 감자 다졌는데 지금 되게 보시게 되면 양파 같은 거를 껍질을 제거하지 않고 다지시는 분이 많으세요. 그래서 껍질을 제거했고요. 이거를 너무 굵게 다지지 마시고 잘게 다져주세요. 잘게 다져주시는데 이거도 라이코펜이 있어가지고요. 이게 영양소가 파괴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무르게 삶아서 채소죽을 만드시게 되면 영양가도 풍부하고요. 오늘은 이거를 또 당근 같은 경우는 볶아서 드시게 되면 상당히 영양가가 풍부합니다. 그래서요, 감자는요, 껍질을 벗기신 다음에 이렇게 물에 담가 놓으셔야 돼요. 물에 담가 놓으셔가지고 하셔야 전분기를 빼주셔야지만 됩니다. 네, 이 감자는 꼭 찬물에 좀 담가 놓으셨다가 이렇게 썰어 주시면 좋겠어요. 담가 놓으셨다가 해주시고요. 자, 감자 준비했고요. 자, 여기는 양파도 다져놨습니다. 이 부추예요. 부추는 1cm 정도로 송송 썰어 주세요. 이렇게 1cm 정도로 썰어 주시고요. 미리 준비해 놓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불린 쌀은 참기름을 두르시고 하시면 됩니다. 이쪽으로 해서 제가 맛있게 한번 끓여 보겠습니다. 불을 너무 세게 하지는 마시고요. 약한 불에서 참기름을 한 소끔 두르 주시고요. 예, 불린 쌀이 이 정도 한 컵이거든요. 한 컵에 죽을 끓이실 때는 물은 6컵이에요. 1대6. 처음에는 이 정도 물을 많이 붓나 생각하시는데요. 이 정도 부으셔야지만이 농도가 제대로 나옵니다. 자, 그래서 잘 볶아줄게요. 처음에 이렇게 쌀을 볶으시잖아요. 쌀을 볶으시게 되면 이게 전분이어서 탈 것 같이 되거든요. 그랬을 때는 미리 1대6이 된 물이잖아요. 물을 조금씩 넣어가면서 볶아주시면 돼요. 그래서 달달 볶아주세요. 달달 볶아주시게 되게 되면 훨씬 더 고소한 야채죽이 됩니다. 채소죽이. 자, 이렇게 해서 볶았습니다. 그럼 여기에서 볶으면서요, 쌀이 퍼져요. 쌀이 퍼지면서 지금 참기름을 두르고 했기 때문에요. 이게 지금 냄새가 전달이 안 되죠. 근데 아주 고소한 맛이 납니다. 당근이죠. 당근 조금 넣어주시고요. 이거는 양파, 감자예요. 근데 되게 보면요, 양파를 채소죽에 안 넣으시거든요. 근데 양파를 넣으시게 되면 양파는 오래 끓이면 어때요? 단맛이 우러나거든요. 단맛이 우러나기 때문에 죽이 훨씬 더 맛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물을 부어주세요. 지금 이게 쌀하고 물은 1대6이라고 그랬어요. 1대6을 다 넣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바닥에 쌀알이 눌지 않게 잘 한번 저어주세요. 자, 여기까지는 센 불이에요. 여기까지는 센 불로 끓이셨다가 이제 이게 계속 센 불을 하게 되면 어찌겠어요? 넘쳐버리겠잖아요. 이게 넘쳐버리기 때문에 끓어오르면 불을 조금 중약불로 고쳐줍니다.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나서 여기에서 간을 하는데 오늘 채소죽은 되게 보면 소금 간으로 하시거든요. 이게 소금 간도 하시지만 국간장을 조금 넣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국간장으로 밑간을 하고 나서 거기에 대한 부족한 간은 소금을 넣어가지고 간을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이제 물을 부었기 때문에 올라오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바글바글 끓게 되면 저희가 불을 조금 조정하겠습니다.
이게 보글보글 지금 끓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렇게 거품이 올라오거든요. 이렇게 거품을 걷어내 주시는데 이렇게 물에 한번 이렇게 한번 헹궈 주신 다음에 다시 거품을 이렇게 걷어 주세요. 그래서 위에 올라온 거품을 다 제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끓어오르고 있어요. 그래서 이때부터 계속 센 불에 놔두시게 되면 어떻겠어요? 수분이 다 증발해가지고 죽이 아니라 밥이 돼버리겠잖아요. 그래서 이때 끓어오른 다음에는 불을 약불로 이렇게 고쳐줍니다. 약불로 낮춰주라 그랬는데요. 너무 약불로 낮춰주시게 되면 어때요? 여기가 정지 상태가 돼버릴 거예요. 가장 약불은 야채나 아니 채소 넣었잖아요. 당근, 양파, 감자, 쌀이랑 넣었잖아요. 이게 움직일 정도로 이렇게 불을 약하게 해주셔가지고 은은하게 이렇게 끓여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아주 맛있게 지금 잘 끓고 있어요. 바글바글하니 끓고 있습니다. 이제 참치구이 한번 맛있게 구워 보겠습니다. 참치는 손질했고요. 저희는 이렇게 참치구이나 생선구이, 고등어구이 하셨을 때 보게 되면 그대로 갖다 뼈까지 이렇게 하시잖아요. 근데 이렇게 포를 좀 떠주세요. 포를 떠주시면은 이거는 조금 더 오래 구워주시면 좋겠어요. 그러면 뼈채 먹는 뼈까지 다 드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주시고 이따 소금 제가 뿌렸고요. 후추 뿌렸어요. 자, 이거예요. 레몬인데 레몬을 어디로 사러 가나 고민하지 마시고요. 혹시 레몬이 없으시게 되면 식초 있죠? 식초 이렇게 뿌려주시면 돼요. 저는 레몬 있으니까 레몬 이렇게 한번 뿌려주시게 되면 이게 잡내도 잡아가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 번만 뿌려주신 다음에 소금 간에 밑간 해놨기 때문에 한 30분 정도 이대로 놔두셨다가요. 이렇게 구워주시면 되는데, 자, 그리고 나게 되면 소금 간 해놓고 이렇기 때문에 좀 수분이 좀 있을 거예요. 그거를 키친타올로 이렇게 꾹꾹 누르셔가지고 수분을 제거해 주신 다음에, 자, 되게 보시면 생선을 팬에다가 그냥 구우시잖아요. 그냥 굽지 마시고요. 밀가루를 가지고 한번 이렇게 옷을 입혀주세요. 옷을 입혀주시게 되면 지금 여기에 있는 등푸른 생선이잖아요. 여기에 있는 껍질에 있는 이 생선이 팬 바닥에 달라붙지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옷을 입혀놓게 되면 생선 그대로가 다치지 않고 껍질이 벗기지지 않고 이렇게 다 드실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옷을 입혀주신 다음에 프라이팬 불 넣으시고요. 여기에다 기름 조금 둘러주시고 식용유 툴툴 털어주세요. 많이 입혀주신 다음에 툴툴 털어주시는데 이렇게 큰 걸 어떻게 다 먹나 생각하지 마시고요. 혹시나 크다 그러시면 이렇게 여기가 도톰하잖아요. 도톰하기 때문에 이렇게 반듯반듯하게 썰지 마시고 약간 어슷하게 이렇게 썰어주셔가지고 여기 구워주셔도 돼요. 자, 이렇게 해서 그대로. 자, 앞쪽부터 갑니다. 배 쪽부터 굽겠습니다. 배 쪽부터 이렇게 해서 구워주세요. 생선이 지금 이렇게 구고 있잖아요. 구고 있는 동안에 소스 한번 만들어 보겠는데요. 되게 보면 생선을 구시고 조기가 됐든 뭐 고등어가 됐든 구셔가지고 그냥 우리 드시잖아요. 그러면 어르신들도 물론 그러지만 뭐 손주들도 별로 생선을 좋아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소스를 한번 넣게 되게 되면 색다른 맛이에요. 시중에 가시면 이렇게 생 와사비가 나와 있을 거예요. 생 와사비 사시든 그냥 와사비를 사시든 사셔가지고 한 큰술에 이렇게 겨자를 넣으셔도 돼요. 와사비 한 큰술에 이게 간장입니다. 간장 2큰술에 레몬이에요. 레몬 한 큰술에. 혹시 레몬이 없으시게 되면 제가 아까 생선 이렇게 밑간할 때 뭘 넣었어요? 식초 넣었잖아요. 식초 넣어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잘 섞어서 생선이 구워지게 되면
찍어 드시면 돼요. 그러면 훨씬 더 생선만 구워서 드시는 거하고 소스를 찍어 드시는 것은 맛은 엄청 차이가 나거든요. 훨씬 더 상큼하고 비린내도 나지 않고 맛있습니다. 이제 가지볶음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가지볶음은요, 가지는 잎 등분을 하셔가지고 이렇게 어슷어슷하게 너무 두껍게 하지 마시고 0.2 두께로 이렇게 썰어주세요. 이렇게 썰으신 다음에 제가 미리 이렇게 소금으로 한 10분 정도 절구었어요. 10분 정도 절구어진 거를 이렇게 꼭 짜지 마시고 가볍게 짜주세요. 가볍게 짜주시고요. 가볍게 짜서 하시게 되면 되게 보면 가지를 익혀 드시는데 이렇게 하시면 설컹설컹 아삭아삭 이런 질감이 살아납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게 되면 제가 양파 썰어 놨고요. 파프리카 이렇게 썰어 놓았습니다. 자, 파마늘 다져 놓으시고요. 한번 맛있게 볶아 보겠습니다. 자, 불을 켜시고요. 불을 켜주신 다음에 팬이 달궈지면 너무 팬이 달궈지지 않았을 때 식용유가 들어가 버리게 되면 기름을 많이 먹게 돼요. 팬이 달궈지면 식용유를 두릅니다. 자, 식용유 둘러주시고요. 가지 10분 정도 절구어서 살짝 수분 제거한 가지 볶아주세요. 가지를 볶아주신 다음에 아삭아삭 질감이 여기에서 기름을 많이 넣으셔서 볶으셔도 돼요. 이거는 지용성이기 때문에 가지가 수분을 스펀지처럼 많이 빨아먹게 돼요. 그래도 영양가가 풍부하니 좋습니다. 그래서 이게 기름을 많이 흡수해도 소화가 잘 되는 거예요. 자, 가지 볶으시고요. 그 다음에 양파 채 썰어 놓은 거 이렇게 볶아주시고요. 이제 볶으신 다음에 이거를 접시에 빼놓지 마시고 한쪽으로 이렇게 밀어놔 주세요. 가볍게 밀어놔 주시고 나서 자, 불을 잠깐 끄겠습니다. 자, 간장, 국간장이에요. 국간장 반 큰술 정도. 그 다음에 진간장이에요. 진간장 3큰술 정도. 그 다음에 이거 맛술이에요. 맛술 한 큰술에서 뭐 2큰술 이렇게 넣어주시고요. 넣어주신 다음에 이걸 한번 바르르 끓이세요. 제가 왜 불을 꺼버렸냐면요, 이렇게 간장 같은 거 넣으면서 계속 탈까봐 불을 껐거든요. 그리고 나서 여기다 대파, 마늘 이렇게 넣어주세요. 그래서 여기서 같이 섞어서 한쪽으로 밀어놨던 가지하고 양파 같이 넣어가지고 볶아주세요. 볶아주신 다음에 파프리카 제가 썰어놨잖아요. 파프리카 색깔이 있는 거 날마다 한 개씩 드셨으면 좋겠어요. 이거를 넣으셔가지고 파프리카는 어때요? 익히지 않아도 생으로도 드실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넣어가지고 살짝만 익혀주시고요. 살짝만 익혀주시고 나서 다 끝난 거예요. 참기름 한번 둘러주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깨 넣어주시고 깨 넣어주시게 되면 완성이 됐어요. 대기 보면 찜처럼 찌셔가지고 하시는데 이렇게도 한번 드셔보시게 되면 오방색이 다 들어가기 때문에 아주 좋습니다. 색깔도 예쁘고요. 골고루 영양 성분이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좋습니다. 그리고 특히 가지가 이렇게 한번 소금에 잘 구워서 볶아 놓게 되면 우리가 전기로 찍는 것보다 훨씬 아삭거리고 맛있습니다. 질감도 아주 좋아요.
된장찌개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된장찌개나 이런 게 끓이게 되면 육수를 많이 고민하시는 분이 많으세요. 육수에 끓일 때는 뭐를 넣어야 돼요? 어떻게 끓여야 돼요? 막 그러시는데 여기 봐보시게 되면 저는 이렇게 표고버섯하고 다시마 되게 보면 찬물에서부터 이걸 넣어가지고 끓이시잖아요. 저는요 이거를 점심에 드시려고 하면 아침에 찬물에 이렇게 우려 놓으시게 되면 이렇게 색깔이 보이시나요? 이렇게 갈색빛이 납니다. 그래서 굳이 끓이실 필요가 없으세요. 그래서 제가 받쳐 놓은 것을 자 체에 이렇게 한번 걸러 주겠습니다. 여기에 쓴 표고버섯은요 사용할 거예요. 된장국에 제가 이용할 거고요. 이렇게 다시마는 알긴산이 많이 들어있잖아. 이거 버리지 마시고 드세요. 뭐에? 그냥 드셔도 되고요. 초고추장에 찍어 드셔도 되고요. 나물에 나물에 이걸 사용하셔도 돼요. 자, 육수 그래서 준비해 놨고요. 자, 여기 보면 호박이 있어요. 호박 이렇게 동글동글하게 썰어 주셔도 되고요. 아니면 사각 모양으로 썰어 주셔도 돼요. 그래서 이렇게 썰어 주시고요. 그다음에 알큰하게 먹기 위해서 청양고추 제가 이렇게 썰어 놓았고요. 그다음에 홍고추예요. 홍고추도 이렇게 어슷하게 써셔도 되고요. 된장국이니까 이게 송송송 이렇게 써셔도 돼요. 방법은 썰고 싶으신 정도로 이렇게 썰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썰어 주시고요. 자, 여기 두부예요. 두부는 간수물에 담가져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한번 찬물에 헹구었어요. 여기 찬물에 헹구셔가지고 준비해 주시고요. 자, 이거를 쓰시는데 이렇게 모양은 어떻게 쓰시든지 상관은 없으세요. 두부 이렇게 썰고 나면 한 모를 다 드실 수 없어서 반 모씩 이렇게 남을 수 있잖아요. 이거 할 때는 항상 그릇에 담으셔서 물을 가득 채워 주시는데요. 이거를 채우시고 그냥 놔두시면 안 되세요. 하루에 한 번씩 물을 갈아 주셔야 돼요. 그리고 또 하나 팁인 이것을 냉동고에 넣으셔가지고 얼려버리시면 훨씬 더 영양가가 올라가는 방법도 있거든요. 이제 그럴 때는 수분이 빠지기 때문에 조금 딱딱해질 수 있으세요. 근데 저는 오늘 이렇게 해서 사각 모양으로 두부를 한번 썰겠습니다. 찬물에 한번 헹궈주세요. 찬물에 헹구신 다음에 이렇게 나박나박 사각 모양으로 썰어 주시고요. 자, 그러시면서 된장으로 먼저 육수를 만들어 놓은 것을 끓일 거잖아요. 육수 이게 어떤 거였어요? 표고하고 다시마만 끓이지 않고 우려서 이렇게 만들어 놓은 육수. 자, 넣어 주시고요. 된장을 풀어 주시는데 지금 한 5컵 정도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한 2큰술 정도 넣을 거예요. 2큰술 정도 넣으시는데 혹시 집에서 만든 된장 같은 건 좀 짤 수 있으세요. 그래서 감안하시고요. 그대로 넣고 풀어주셔도 되고요. 아니면 체에 걸러서 풀어주시게 되면 훨씬 더 부드럽고 된장이 보이지 않죠. 그럼 저는 그냥 여기서 이렇게 풀어버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셔서 잘 안 풀어진다 그러시면요. 국자에 물을 이렇게 한번 된장에 이렇게 넣어주세요. 그리고 나서 이렇게 풀어주십니다. 이렇게 해서 넣어주시게 되면 여기서 막 이렇게 풀으실 우려가 없으세요. 그래서 이렇게 잘 섞어서 풀었습니다. 그래서 먼저 한 소끔 끓여주세요. 이렇게. 이건 표고를 넣을 거잖아요. 표고하고 우리 느타리 버섯 많이 사용하시죠? 느타리 버섯하고 표고버섯을 조금 잘게 써세요. 잘게 써신 다음에 이거를 된장에 한번 볶아주세요. 그래서 볶아진 것을 냉동실에 넣어놨다가 오늘처럼 육수에 된장 풀지 않고 그거를 그냥 풀어주셔도 돼요. 그럼 훨씬 더 맛있는 된장국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썰어주시고요. 표고버섯이 너무 많이 들어가면 있잖아요. 된장국에서 표고의 향이 나요. 너무 강하게 나기 때문에
맛이 없어요. 그래서 이 된장국 하나 정도면 이거 하나 정도가 들어가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써는 방법이 달라서 지금 2개를 갖고 썰어 보는데 이렇게 나박나박 이렇게 써셔도 되고요. 아니면 이렇게 포를 뜨셔서 채 썰어 주셔도 되고요. 그거는 자유세요. 보통 된장국에 들어갈 때는 어떻게 들어가 있어요? 이렇게 나박나박 썰어가지고 들어가 있죠. 그래서 이렇게 썰어서 너무 이렇게 길게 썰어버리게 되면 너무 기니까 옆으로 하셔서 채 썰어 주셔도 되고요. 그냥 넣으셔도 되고요. 크게 써셔도 되고요. 쓰시고 싶은 대로 썰어서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2개 들어가게 되면 된장국 양에 비해서 너무 많으니까 저는 이렇게 나박나박 이렇게 썰어진 표고버섯 넣겠습니다. 된장을 넣었다 그래서 간을 하시잖아요. 간을 하시는데 이게 이제 된장을 너무 많이 넣으셔가지고 짜버릴 수 있으세요. 간은 항상 3번 넣습니다. 처음에 한번 된장으로 좀 밑간을 좀 해주신 다음에 중간에 끓어오르면 한번 해주시고 마지막에 한번. 모든 요리는 어때? 간을 3번 해요. 3번 해주시는 거 잊어버리지 마시고 꼭 하시고요. 제가 먼저 육수에 표고버섯 넣고 된장 넣고 먼저 끓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호박 썰어놨고요. 두부 썰어놨고요. 청원고추 썰어놨고요. 지금 이게 뭐예요? 양파예요. 양파도 적당한 크기를 알아서 썰어주시면 되는데 두부가 이렇게 모양으로 됐기 때문에 이것도 그 모양으로 썰 거예요. 표고버섯을 먼저 넣고 끓이고요. 그 다음에 끓어오르게 되면 양파 넣습니다. 양파 넣는데요. 여기다가 보게 되면 항상 이렇게 거품이 올라오게 돼 있어요. 그저 끓어오르면. 그래서 이 거품들을 이렇게 한 번씩 걷어주셔도 되고 안 걷어주셔도 되고 그래요. 어떤 분이 이 거품을 왜 걷어요? 그래서 불순물이다 그래서 많이 걷기도 하고 그랬거든요. 근데 식약청에서 그랬어요. 거품은 영양가도 있기 때문에 걷어도 되고 걷지 않아도 된다 그랬어요. 근데 이제 이렇게 계속 거품이 올라와 있으면 어때요? 넘칠 우려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좀 걷으세요. 저는 이렇게 깨끗하게 먹기 위해서 항상 거품은 걷어버립니다. 바글바글 끓어오르고 있어요, 지금. 끓어오르고 있으면 어때요? 이제 여기에서 보시게 되면 두부, 애호박, 청원고추가 있는데 가장 잘 안 익을까 생긴 거 뭐예요? 두부겠잖아요. 두부를 먼저 넣어주시면 돼요. 두부 넣습니다. 두부는 단백질 식품이잖아요. 그래서 꼭 우리는 단백질 식품을 고기에서 섭취하지 않으시고 이 콩으로서 섭취하시면 되는데 두부를 하루에 반모 정도씩 꾸준하게 드시게 되면 굳이 뭐 고기 안 드셔도 단백질 섭취는 될 것 같아요. 요즘에 연두부도 많이 나와 있고요. 그다음에 생으로 들은 샐러드 두부도 많이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샐러드 두부 사셔가지고 아침에 그냥 양념장 바르셔도 되고 안 바르셔도 되니까 드시면 참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 드시면 그러다 보니까 두부를 넣고 보니까 이게 끓어오르고 있어요. 그렇죠? 그렇게 되면 뭐를 넣어요? 호박 이렇게 넣어줍니다. 호박은 있잖아요. 넣어가지고 너무 익어버리게 되면 맛이 없어져요. 대파는 처음부터 넣지 않고요. 가장 마지막에 넣을 거예요. 우리 설렁탕 드시면 대파 맨 위에 올려주죠. 이 대파의 향이 어때요? 더 맛있는 된장찌개 맛을 만들어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대파를 어슷어슷하게 썰지 마시고요. 둥글둥글하게 이렇게 썰어주세요. 쏭쏭 썬다 생각하시고 넣어주세요. 쏭쏭 썰어주세요. 옛날에는요. 마늘보다 대파를 훨씬 더 많이 이용했습니다. 자, 여기 보게 되면 이제 된장국이 지금 팍팍 끓고 있습니다. 호박이 100% 익지 않을 정도 이렇게 하신 다음에 끓으면 이때 간을 한번 봐주세요. 간을 싱거운가 짠가를 보시는데 이것도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요. 상당히 중요합니다. 자, 대개 보면 간을 보시는 데 있잖아요. 국간을 보시는데 그냥 수저로 갖다가 있잖아요. 이렇게 딱 따가지고 콕 먹어버리세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쏙 들어가 버리고 간이 이게 싱거운지 짠지 잘 모르시거든요. 그래서 항상 그릇에 담아서 한번 이렇게 식히세요. 짠맛은 약간 식었을 때 그 맛이 우러납니다. 따뜻했을 때는 이 짠맛이 우러나지 않아요. 식었을 때 한번 제가 맛보겠습니다. 저 삼삼하게 드시는 분은 적당한 것 같고요.
약간의 간을 좀 드시는 분은 소금을 드셔야 되는데 요즘은 저염으로 드셔야 하기 때문에 한 5컵 정도의 물에 된장 2굿을 넣으니까 딱 맞는 것 같아요. 소금 간 하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청고추, 홍고추 넣어주시고요. 대파 넣어주시고요. 그래서 여기에서 대파하고 홍고추가 익을 때까지 끓이시는 게 아니라 한 소끔 바르르 끓으면 한 1분 정도 끓이게 되면 불을 꺼버리십니다. 간은 어때요? 한번 봤잖아요. 간이 맞았죠? 그럼 그대로 쓰시면 되는데 혹시나 간이 안 맞았다 그러시게 되면 뭐를 넣어야 돼요? 소금간. 이때 된장간을 하시게 되면 안 되세요. 마지막에 간은 소금간으로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맛있게 된장찌개가 완성이 됐습니다. 자, 이거는 채소 죽이고요. 그다음에 된장국도 컬러풀하게 예쁘게 한번 끓여봤습니다. 이거는 소금에 절인 가지볶음이고요. 이거는 삼치구이. 삼치구이는 소스까지 한번 곁들여 보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 시간에는 채소죽, 된장찌개, 가지볶음, 생선구이 한 끼 식사 충분하게 드실 수 있는 요리가 되겠습니다.